자, 저번 시간 극대극소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래프 그리는 법 하겠습니다. 그래프 그리는 법. 그래프를 그리는 순서는 fx가 있으면 일단 fx를 미분해서 그 다음에 인수분해하고 그놈을 그리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fx가 3차인 거 먼저 해보겠습니다. fx가 3차야. 최고 차익에서 그냥 양수 1로 이렇게 해볼게. 이렇게. 3차야. 이렇게 양수. 그러면 미분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3x제곱 이렇게 되죠. 그쵸? 오케이? 이렇게 되는데 미분하면 2차야. 한마디로. 3차 미분했으니까 2차인데 2차 이퀄 0이 되는 x값을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극대역수를 어떻게 판정할 수 있냐 했냐면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증가해서 감소로 바뀔 때, 다른 말로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그 순간이 극대인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이 순간에 접선의 기울기는 0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일단 미분에서 0이 되는 지점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이 그 값의 후보자들입니다. 후보자라고 말하는 이유를 이제 오늘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0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그 값이 되지는 않는다. 오케이? 자, 미분하면 2차인데 우리는 이게 0이 되는 애들 찾으려고 하는 거야. 얘네들이 그 값의 후보니까. 그러면 이거 이퀄 0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야? 2차 방정식을 푸는 거거든요.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은 근을 어떻게 가질 수 있죠? 첫 번째 애가 f'x가 근을 서로 다른 두 개를 갖는 경우입니다. 오케이? 아니면 또 어떻게 가질 수 있죠? 2차 방정식이 또는 이제 3 빼고 할게요. x-알파의 제곱 이렇게 중근을 가지는 경우. 오케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됐다는 건 2차 함수가 미분한 2차 함수가 근을 이렇게 가진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다가 만약에 이 얘네 둘이 점점 가까워져 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붙어버리면, 오케이? 얘네들이 점점 가까워져 가지고 하나로 붙어버리면 요런 그래프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다가 얘가 이렇게 뚝 떨어져 버리면 요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거는 완전 제곱식도 아니고 뭔가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어떤 식이 된다는 거지. 그쵸? 여기는 판별식이 0보다 여기 옆에 됐을까? 판별식이 0보다 큰 거고요. 여기는 판별식이 0인 거고요. 여기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겁니다. 요게 F'의 그래프예요. 자, 미분을 한 다음에는 인수분해를 하고 그림을 그립니다. 요게 그래프 그리는 순서예요. 그림을 그린 다음에는 부호를 조사해. 다시 한번 미분을 해주고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립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는 부호를 조사하는 거예요. 부호는 뭐의 부호? F'의 부호. 위에 있으면 플러스, 아래에 있으면 마이너스, 위에 있으면 플러스. 얘는 위에 있으면 플러스, 여기는 잠깐 0, 다시 플러스. 오케이? 얘는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잘 보세요. 그러면 F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는 F의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플러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미분한 게 플러스면 뭐? 증가. 미분한 게 플러스면 증가라는 게 무슨 말이야? 위로 간다 이렇게. 위로. 여기 마이너스면 아래로. 그 다음에 플러스면 다시 위로. 이거를 부드럽게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잘 그렸죠? 여러분들도 잘 그려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잘 그린다는 건 무슨 뜻이야? 많이 그렸다는 뜻이거든요. 처음에 그리면 약간 손이 떨립니다. 처음에 그리면 약간
처음에 그림 약간 이렇게 되나? 이렇게 손이 처음에 떨려. 오케이? 근데 많이 그리면 선생님처럼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 연습장에 수학 문제집에 이런 그림이 나타나는 순간 이제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오케이?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우기면 부모님들이 믿을 수 있어요. 사실은 안 어려워요. 오케이? 자. 3참수 이렇게 생길 수 있고요. 이 경우에 언제? F'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가지고 F'의 부호가 뿔 이렇게 부호가 두 번 바뀌는 경우에는 3참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때는 어떨까요? 이때는 부호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뀝니다. 이때도 플러스고 이때도 플러스에서.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면 잘 보세요.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면 증가를 하다가 잠깐 접선의 길이가 잠깐 0이 돼. 그 다음에 다시 증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는데 얘는 중간에 잠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거를 요렇게 표현해요. 그래프에다가 중간에 짝대기를 가로로 그어놔 이렇게.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잠깐 접선의 기울기 0 됐음 이런 뜻이에요. 자, 얘는 어때요? 접선의 기울기가 F'이 0이 되지도 않고 계속 양수만 가지죠. 그쵸? 그럼 얘는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와가지고 요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지도 않아. 오케이? 그래서 얘는 그림 어떻게 그리냐면 요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실제로 그림 중간에다 요 선을 이렇게 짝대기를 비스듬하게 그어놔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 없이 계속 증가만 한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미분하면 2차예요. 2차 함수가 2차 방정식이 이거 이퀄 0 할 거니까 2차 방정식이 요거랑 요거 서로 다른 두실근, 중근, 허근 말고 다른 근 가질 수 있니?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서로 다른 두실근, 중근, 허근 말고 다른 거 가질 수 있냐고? 없죠. 없죠. 3차 방정식 그래프는 요게 전부 답니다. 3차 방정식은 요거 셋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미분하 2차 이퀄 0 했을 때 그 방정식이 근 요거 세 개 중에 하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이때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진다면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진다면 이 중에 누구일까? 쟤죠? 그쵸? 극값을 갖지 않는다면 이쪽이죠? 여기 극값이 있어 없어? 없어. 여기만 극대랑 극소가 있어요. 여기는 극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로 나옵니다. 다음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은? 그럼 어떻게 해? 미분해서 그 미분한 2차 함수가 이퀄 0 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하면 그게 답입니다. 반대로 미분한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을 조건은 하면 어떻게 해? 미분해. 그 다음에 그놈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줍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극값이 없다. 여기가 극값이 있다. 오케이? 이렇게 구분해 줍니다. 판별식은 여기는 0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그 멘트를 들으면 이게 툭 나와야 돼. 3차 함수가 극값이 없어. 없어? 그러면 미분한 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네. 이렇게 툭 튀어나와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때 극값이 있어? 그럼 미분한 다음에 판별식 쓰면 0보다 커야 되겠네? 이게 툭 튀어나와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떻게? 문제를 많이 풀면 되는 겁니다. 이때 극값을 갖지 않는다랑 동의어가 있어요. 동의어.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는다랑 동의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증가함수다. 증가함수. 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증가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는 감소함수.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 동의어예요. 다음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을 때랑 다음 3차 함수가 모든 실수 x에서 증가할 때 또는 감소할 때 같은 말이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모든 증가함수일 때라고 하면 미분한 게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겠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있어요. 증가함수.
증가함수랑 동의어가 또 있어요. 1대1 대응입니다. 다음 3차 함수가 1대1 대응일 때. 1대1 대응 기억나? 들어본 것 같아? 1대1 대응이 뭐죠? x 하나당 y 하나. 이러면 1대1 대응입니다. x 하나당 y 하나를 어떻게 판별하냐면 가로로 그었을 때 항상 한 점에서만 만나면 1대1 대응 또는 함수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미분 쪽에 오면은 그렇게 크게 구분하지 않으니까 긴장 안 해도 됩니다. 대신 1대1 대응일 때를 식으로 표현한 걸 다시 이제 기억을 되살려 놔야 됩니다. 1대1 대응을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x1과 x2가 같지 않을 때 이면 fx1과 fx2가 같지 않다가 동의어예요. 동의어가 왜 이렇게 많냐고? 많아요. 여기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정신 차리세요.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이거 보고도 뭘 해야 된다고? 미분한 게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네를 해야 된다. 1대1 대응이란 말, 1대1 대응이야? 미분한 게 판별식 0보다 작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그거 계속 해야 된다고. 하나 더 해드립니다. 또 있어요. 2개 남았습니다. 동의어. 요거의 동의어는 어떻게가 있냐면 대우명제가 있어요. 대우명제. f의 x1 equal f의 x2 이면 x2 x1이죠. x1 equal x2이다가 성립할 때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문제에다가. 어때? 이런 말 본 적 있어? 본 적 있는 것 같아?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그쵸? 그 왠지 어려워 보이는 거지. 이거 언제 한 거야? 고1 2학기 때 집합명제에서 한 겁니다. 집합명제에서. 거기서 대우명제 했고요. 3단원에서 함수 했었단 말이지. 무려 한 1년 전쯤 한 겁니다. 물론 기말고사 때 시험 보긴 했지만. 알겠니? 동의어라고 아시겠니? 거기 적어 놓을까요? 책에 어디 3차 함수의 그래프 쪽에다 적어 놓으면 될 것 같은데. 거기 배기 쪽 아래쪽에다 적어 놓으면 되겠네. 배기 쪽 박스 2번 3차 함수 fx가 극값을 갖지 않을 조건. 그럼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찾았나요? 배기 쪽 아래쪽에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 동그라미 치시고 거기 2번 밑에다가 이렇게 극값을 갖지 않는다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동의어 여기다 적으세요. 이렇게. 라스트는 이제 1대1 대응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1대1 대응이면 역함수가 존재한다. 랑 같은 말입니다. 역함수 존재까지 여기까지. 얘 때문에 역함수 때문에 극값을 갖는다의 동의어가 하나 있어요. 역함수를 갖지 않는다. 이게 동의어가 있습니다. 적으세요. 요거를 이렇게 썸네일로 이렇게 딱 올려놓을까? 네? 썸네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좋아? 썸네일은 뭐 어떻게 하고 그냥 유틱하면 되는 것 같은데. 잘은 모르지만서도. 네. 모릅니다. 귀찮습니다. 편집자 뭐 고용해야 되는 거야. 뭐 자막 깔아주고 하나 뭐 그럼. 그거 올리시면 한다고 하시는 분 계시지 않을까요? 돈 줘야 되잖아. 그렇죠. 전 가난합니다. 됐나요?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요거 3개 뿐인데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요거 3개 뿐이야. 근데 이쪽에서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오케이? 왜냐면 동의어가 많잖아. 우리 영어 시험 봐도 동의어가 많은 단어가 시험에 잘 나오지 않아? 안 그래? 그쵸?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이게 동의어라서 이거 잘 익혀둬야 됩니다. 오케이? 자, 다음 이번에 4차 함수 하겠습니다. 지워도 되죠? 오늘 이걸 하는 이유는 이제 그래프 그리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3차 방정식의 근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막 이렇게 이것저것 한 번에 정리한 적이 없어서 반드시 이걸 해야 됩니다. 4차 함수라고 해볼게요. x의 4제곱으로 가는 이런 함수. 미분하면 3차 함수가 될 거거든요. 4x 3승 이렇게 가겠네요.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이 3차 함수 이퀄 0 하면 3차 방정식을 풀게 될 거야. 그렇지? 3차 방정식. 자, 3차 방정식이 어떤 종류의 근을 갖느냐. 요거는 2차 방정식 때랑 조금 다릅니다. 제일 만만한 게 뭐야?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 경우예요. 오케이? 서로 다른 세실근. 예를 들어 미분한 게 이렇게 생긴 거지. x-알파, x-베타, x-감마 뭐 이런 식으로 갖는다고 쳐볼게요. 이거 말고 다른 종류의 근을 뭘 가질 수 있느냐? 얘네 둘이 붙어버리는 경우 있어요. 얘네 둘이 붙어버리는 경우. 얘네 둘이 붙어버리면 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가 돼가지고 여기는 여기가 알파, 베타, 이제 감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x-알파의 x-베타의 제곱 이런 모양을 가지겠네요. 쟤네 둘이 붙어버릴 수도 있죠. 쟤네 둘이 붙어버리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런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이제 베타가 돼서 이럴 때는 언제냐면 알파랑 베타랑 같아진 거야. 알파랑 베타랑 같아지니까 여기가 x-알파 쪽이 제곱이고 이쪽이 그냥 근 이렇게 됩니다. 베타랑 감마랑 같아지면 알파 x-베타가 제곱되는 거예요. 느낌 조금 거의 같은데 느낌 조금 다른 겁니다. 오케이? 누가 제곱이냐가 다른 거예요. 세 개 다 같아질 수도 있어요. 세 개 다 같아지면 얘네들이 같아지는 게 좀 잘 모르겠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가까워진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가까워져 점점 이렇게 베타가 점점 이쪽으로 오는 거야. 이렇게 점점 가까워진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가까워지다가 붙어버리면 요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x-알파의 세제곱이 되는데요. 이런 건 이제 본 적이 없을 것 같은데 요거 이름하여 삼중근이라고 합니다. 삼중근. 세 개가 중복이 돼버렸다. 중근하면 두 개가 중복이 됐다라는 말로 많이 써요. 두 개가 중복이 됐다. 그 중근입니다. 중근. 두 개가 같아지면 중근. 여기가 중근이고요. 이중근. 여기가 그냥 근이에요. 오케이? 세 개가 겹쳐지면 삼중근입니다. 오케이? 다음. 이제 겹쳐지는 거 했었고요. 여기서 여기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경우 있습니다.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경우. 오케이? 뚝 떨어지면 어디다 할까? 이 밑에다 할까? 이 밑에다 하면 뚝 떨어지면 요렇게 됩니다. 이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실근이 하나만 있고 이제 근이 없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어떤 모양이냐면 x-알파라는 실근이 하나 있고 요쪽이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라고 하는 요쪽이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야. 이쪽이 허근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3차 방정식의 근은 3개예요. 3차 방정의 근은 3개. 첫 번째는 그 3개가 전부 다 실수인데 다 다른 경우. 오케이? 두 번째는 실수인데 2개가 겹쳐져 버린 경우. 오케이? 세 번째는 3개가 다 겹쳐져 버린 경우. 오케이? 네 번째는 실수 하나랑 허근 2개를 가지는 경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3차 방정식의 해가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나? 허근 3개 가질 수 있나요? 3차 방정식 허근 3개 가질 수 있나요? 가질 수 없습니다. 지금 실계수 방정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전부 다 계수는 실수입니다. 계수에 허수 넣은 거는 취급 안 해요. 계수에 만약에 허수가 들어가 있으면 3개 다 허수 나오게 할 수 있는데 전부 다 실수기 때문에 그런 건 안 됩니다. 오케이? 또 있나? 또 3개 다 달라. 3개 중에 2개가 같아. 3개 다 같아. 아니면 2개는 허수야. 또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자, 이제 미분한 3차 함수가 가질 수 있는 근의 종류를 조사했으니까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프. 미분한 다음에는 부호 조사한다 그랬어요. 부호를 조사하는 방법은 x축 아래는 마이너스 표시하고 x축 위에는 플러스 표시합니다. 그럼 얘는 마뿔 이렇게 됩니다. 자, 얘는 마뿔 0뿔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얘는 아이고 얘 하나라 좀 거시기해졌네. 다시 그릴게요. 얘는 중근이 더 작은 놈 케이스죠. 그렇죠? 마영 마뿔. 오케이? 그럼 얘는 마영뿔. 이거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직접 선생님도 그래프 그릴 때 이렇게 합니다. 미분해가지고 이 그래프 가지고 얘 표시한 다음에 선생님도 그렇게 해요. 아직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리지널이에요. 오케이? 자, 얘는 뿔이죠. 그쵸? 걔는 계속 뿔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하세요. 처음에 익숙하지 않을 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잘 보세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그러면은 감소하다가 극소 찍고 증가하다가 극대 찍고 감소하다가 극소 찍고 잘 그렸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잘 그려야 됩니다. 처음에 손 떨 수 있어. 부끄러워하면 안 돼. 여차하면 그냥 뾰족뾰족하게 그리세요. 그래도 답은 낼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부끄러워하지 말고 조금 떨릴 수 있어요. 이렇게. 떨릴 수 있지만 부끄러워하지 말고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산 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4차 함수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4차 함수의 대표적인 유형. 다음 얘는 여기다 점점점점점점 하시고요. 여기도 점점점점점 할게요. 0 됐으니까요. 그렇죠? 얘는 감소하다가 증가, 0 증가입니다. 감소를 해. 감소를 하다가 극소를 찍고 증가를 합니다. 증가를 하는데 잠깐 접선의 일기울기 0 찍고 다시 증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입니다. 저렇게 생긴 4차 함수가 존재합니다. 미분해에서 인수분해를 했는데 이런 모양이 나오면 4차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미분해에서 인수분해는 어떻게 하죠? 조립제법입니다. 오케이? 미분해에서 3차 함수 조립제법으로 신나게 인수분해해서 어떻게 되는지 선생님 인수분해 안 되면요? 무조건 하나는 인수분해 되게 돼 있어요. 여기 하나는 무조건 있게 돼 있어. 아예 인수분해가 안 된다. 산수 틀린 겁니다. 그럼 이제 안 나와요. 다시 조립제법 잘 해보세요. 자, 이렇게 생긴 거라면 여기가 0 됐으니까 점점점점점점 한번 하고요. 여기다 점점점점점점 한번 할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 감소를 하다가 여기서 증가. 감소하다가 접선의 길기 0 잠깐 되고 다시 감소하다가 여기서 극소 찍고 증가. 여기다 짝대기 한번 쫙 그어주시면 완벽합니다. 오케이? 다음. 삼중근을 가지는 경우에 삼중근을 가지는 경우는 어떻게 생겼냐면 감소하다가 극소 찍고 증가합니다. 마치 2차 함수랑 개형은 같아요. 마치 2차 함수 같은 느낌. 이렇게 약간 중간에 출렁거리는 거 없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2차 함수랑은 다른 그래프지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음 얘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요걸 그려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감소를 하다가 이번엔 요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다 짝대기를 요렇게 그어주시면 돼요. 오케이? 요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요렇게 되면은 요렇게 와가지고 요렇게 가는 겁니다. 짝대기를 요렇게 그어주십니다. 오케이? 이게 되니? 4차 함수는 요런 그래프를 가집니다. 멋있지? 막 선생님 막 뭐 있어 보이지, 그쵸?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아시겠니? 중요한 건 뭐라고? 순서 어떻게 된다? 처음에 4차 함수 나오면 미분한다. 다음에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한다. 인수분해가 되면 얘네들 중에 하나일 거야. 다른 건 없어.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얘네들 3개입니다. 오케이? 얘네들은 잘 안 나와요. 오케이? 얘네들 3개가 제일 많이 나와. 오케이?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못 그려가지고 선생님 이거 설명해 주는 거야. 이거 그리면 잘 못 그려, 이거를.
3차함수 그래프 안 그려봤잖아요. 그쵸? 응? 여기를 잘 못 그려가지고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분해서 그림 그렸으면 뿔마 표시를 하고 나면 4차 함수를 대충이라도 그릴 수는 있어요. 대충 그려도 성공입니다. 오케이? 선생님처럼 완전 멋있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맞기만 하면 돼. 오케이? 자, 이 중에 다른 한 놈이랑 특징 하나가 다른 애가 있어요. 누구냐면 얘입니다. 얘. 얘는 극대값을 가집니다. 극소, 극대, 극소. 그렇죠? 오케이? 다른 애들은 극대가 있어, 없어? 극대가 없어. 얘는 무슨 값이야? 극소예요. 얘는 극소. 얘는 극소. 얘도 극소. 얘도 극소입니다. 극대값을 갖는 놈은 쟤 하나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제가 문제로 나와요. 다음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가질 조건은 이렇게 나옵니다. 최고차가 마이너스로 주어지면 다음 4차 함수가 극소값을 가질 극소값을 가질 조건은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얘만 쟤들하고 다르니까. 오케이? 그러면 뭐 극대를 가진다고? 그러면 미분한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서로 다른 세실근이구나. fx를 미분하면요. 항상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인수분해 무조건 돼요. 안 되는 경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 꼴이 되게 되는데 여기를 선생님이 gx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2차예요. 2차. 그럼 얘가 서로 다른 세식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를 만족해야 돼요. 첫 번째, gx는 0의 판별식은 0보다 크다. 이걸 만족해야 되면서 동시에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이어야 되거든. 이 알파랑 겹치는 근이 나오면 안 돼. 그러면 서로 다른 세실근이 아닌 거야. 알파, 베타 나오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G의 알파는 0이 아니다.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저렇게 만족을 해야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가지는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요거를 적어놔야 됩니다. 요거를 어디다 적어놔야 되냐면 103페이지 밑에 박스 있죠, 그쵸? 거기 1번 내용이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가질 조건은 f'x는 0이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갖는다인데 거기 f'x는 0에다가 요거를 써놓으세요. 여기까지를. f'x가 요런 모양으로 나타나게 될 거거든요. 요거를 거기다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띡 해가지고 적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연산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미분하고 인수분해하고 요 그래프 그리고 원래 함수의 그래프 그려보는 거 연습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아시겠죠?